1998년 중국 양쯔강에서 대홍수가 발생했다. 무려 100년 만에 일어난 이 재해는 한 달이 넘게 쏟아진 폭우 때문이었다. 이 양쯔강 대홍수로 2억 2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무려 4,150명이나 발생했다. 엄청난 폭우로 인한 대홍수는 천재지변이라 할 수 있지만 엄청난 수재민의 발생은 인재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원래 하천 양옆에 있는 울창한 숲이 제방처럼 하천을 방어했고 폭넓은 유수지가 빠르게 증가하는 하천물을 흡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숲에 나무를 베고 유수지 부지에 밭을 일구고 집을 지어 살기 시작하여 결국 숲과 유수지는 점차 줄어들었기 때문에 1998년에 발생한 양쯔강 대홍수의 피해 중 일부를 인재로 보는 이유이다. 이후 중국 정부는 반복을 막기 위해 경작지를 줄여 유수지를 확보하고 숲을 조성하는 퇴경환림 정책을 펼쳤다. 2022년 12월 25일 현 중국 주석인 시진핑은 20년간 지속된 퇴경환림 정책을 퇴림환경으로 전환하는 취지의 정책을 새로 발표했다. 퇴림환경은 글자 그대로 숲을 없애서 경작지를 확보하자는 정책이다. 중국의 농지 확보 목표는 18억 무로 일무당 약 200평인 걸 계산해 약 3,600억 평 정도의 규모가 목표인 것이다. 현재 중국의 농지는 19.6억 무로 목표치인 18억 무를 상회하고 있다. 중국이 정한 목표치를 넘어선 상황임에도 시진핑은 경작지 확보를 경제 임무가 아니라 정치 임무로 규정을 한 것이다. 정치 임무가 뭔지 알아보면 중국의 현 집권 여당인 공산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경제 임무는 실패해도 넘어갈 수 있지만 정치 임무는 무조건 달성해야 하는 임무인 것이다. 정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로 눈을 돌렸다. 스촨성 지방정부는 아파트에 나무와 식물을 키울 정도로 나무와 숲의 진심인 지방정부이다. 나무와 숲의 진심인 지방정부답게 2017년 스촨성 청두에 341억 위안, 하나 약 2조 원을 들여 길이 16,900km의 티안푸 그린웨이라는 도심 외곽 순환도로 주변 숲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는 퇴림환경 정책을 위해 티안푸 그린웨이를 모두 갈아엎어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5년 이상 공사를 해서 올해 완공 예정이었던 숲과 생태공원, 연못까지 모두 갈아엎고 철거하여 경작지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허난성 성내에 있는 호수들을 메워서 농지로 만들고 있고 저장성 차오시는 지역 주민을 통째로 이주시킨 후 그 자리를 논으로 만들어버렸다. 중국은 직전 8년간 한 번도 목표치 이하로 식량을 생산한 적이 없는데 경작지 개발 같은 식량과 관련한 비상조치를 취한다는 점이 매우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심이 가는 이유를 알아보면 중국의 국가안보상 최대 약점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천연가스, 두 번째 원유, 세 번째 식량이다. 이것들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중국은 주변국에 손을 뻗었다. 3,000km가 넘는 길이의 시베리아의 힘이 완공되면서 러시아로부터 직수입이 가능해 천연가스는 해결되었고 미얀마의 차오크 표항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루트를 가동시켜 원유 리스크도 해결을 했다. 마지막 식량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해뒀던 루트가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는데 이 해협은 미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 최대 약점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추가로 의심을 해봐야 할 게 생긴다. 식량 리스크 해결책으로 말라카 해협 루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를 무리한 개발까지 하면서 식량 공급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별개로 세우는 최근 중국의 행동을 보면 미국의 간섭으로 말라카 해협 루트를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으로 보이는데 미국과 중국이 분쟁이 생길 만한 요소는 중국의 대만 침공밖에 없는 상황을 보아 중국이 정말로 큰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